47세의 티에리 앙리는 축구의 왕자로 기억된다. 아스널 황금기의 얼굴, 월드컵 우승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자. 수백만 명에게 그는 우아함이었고 지성이었으며 마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는 듯한 고래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조명 아래와 기립박수 뒤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결코 담기지 않은 순간들이 존재했다. 침묵으로 가득 찬 탈의실, 긴장으로 오염된 훈련 세션들, 어떤 트로피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닫힌 방 안에서 내려진 결정들. 그리고 이제 수십 년간의 절제를 지나 티에리 앙리는 마침내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힌 5개의 이름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 결정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박수가 사라진 지 수년이 지난 뒤 조용히 찾아왔다. 길고 사색적인 대화 속에서 티에리 앙리는 하나의 단순한 질문을 받았다. 그의 커리어 안에 아직도 아픈 순간들이 남아있는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씁쓸함이 아닌 진솔함으로 미소를 지었다. 수년 동안 그는 이름들을 보호했고 긴장을 숨겼으며 대중에게 결코 전해지지 않은 말들을 삼켜왔다. 그러나 시간은 시각을 바꾼다. 성공은 더 이상 침묵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를 고통을 통해 빚어낸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인정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는 그들의 이름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 넘버 아트, 레몽 도메네크, 티에리 앙리에게 고통은 언제나 상대 선수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터치라인에 서 있던 남자에게서 비롯되었다. 레몽 도메네크 체제 아래에서 프랑스 대표팀은 불확실함과 조용한 굴욕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훈련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심으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정들은 설명 없이 내려졌다. 역할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한때 논쟁의 여지없는 리더였던 앙리는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지시는 늦게 도착했거나 아예 오지 않기도 했다. 팀 미팅에서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의 무게를 갖지 못했다. 월드컵을 앞둔 혼란스러운 준비 과정 속에서 분노는 스쿼드 내부에서 커져갔고 앙리는 갈라진 탈의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어느 순간 혼란스러운 전술 토론이 끝난 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전해진다. 나는 더 이상 이 팀을 알아볼 수 없어.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의심받았다는 사실이었다. 권위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리더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앙리는 훗날 이 시기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고 회상했다. 존중은 경기력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수와 감독 사이에 유대가 끊어질 때 그 유니폼은 다시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넘버 4. 로베르 피레스 티에리 앙리에게 가장 불편한 상처 중 하나는 세상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믿었던 인물에게서 왔다. 로베르 피레스는 단순한 팀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익숙한 얼굴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프랑스 대표팀 캠프 안에서 승리와 웃음,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들을 함께 나눈 선수였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는 긴장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고함이나 정면 충돌로 찾아오지 않았다. 피한 시선과 말해지지 않은 말들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다. 어려운 국제경기 휴식기 동안 앙리는 그 변화를 감지했다. 훈련장에서 한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호흡은 이제 억지스러워 보였다. 경기에서는 그의 움직임이 외면당했고 결정들은 지연되었다. 특히 답답했던 한 경기가 끝난 뒤 탈의실이 비어가는 가운데 피레스는 앙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너는 더 이상 듣지 않아.
그 문장은 짧았지만 분명한 비난을 담고 있었다. 앙리에게 리더십이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레스에게 그것은 거리감으로 느껴졌다. 가장 아팠던 것은 의견 충돌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무너졌다는 깨달음이었다. 한때 같은 축구 언어를 사용하던 두 선수는 이제 의심을 통해 서로를 해석하고 있었다. 앙리는 훗날 이 균열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소진시켰다고 인정했다.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친밀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하나처럼 움직이던 이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질 때 그것은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넘버 3, 옌스 레만 넘버 4가 침묵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넘버 3은 대립에 관한 이야기였다. 옌스 레만은 강렬했고 타협이 없었으며 승리에 대한 집착에 의해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아스널의 탈의실 안에서 그의 존재감은 결코 무시될 수 없었다. 티에리 앙리에게 그 강도는 종종 갈등으로 이어졌다. 훈련은 자존심의 전쟁터가 되었다. 잘못된 패스 하나, 놓친 찬스 하나만으로도 레만의 반응은 예고 없이 폭발하곤 했다. 특히 한 장면이 강하게 남아있다. 격렬하게 진행되던 연습 경기 도중 실점을 허용한 뒤 레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기장 건너편을 향해 소리쳤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너는 꺼져버려. 그 말은 휘슬이 울린 뒤에도 오래도록 메아리쳤다. 앙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팀에 가까웠던 이들은 그 말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다. 주장에게 동료들 앞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끊임없는 마찰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원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요구했다. 앙리는 훗날 레만이 당열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순간들조차 쉬지 않는 압박의 한 형태를 상징했다고 회상했다. 야망이 비난으로 변하고 동료들이 재판관이 될 때 균형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넘버 2. 아르센 벵거 티에리 앙리에게 아르센 벵거와의 관계만큼 복잡하고 감정적이며 고통스러운 관계는 없었다. 벵거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멘토였고 보호자였으며 한때 거절당했던 윙어였던 앙리를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었다. 그들의 유대는 신뢰와 공동의 야망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유대는 기대와 통제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 주장으로서 앙리는 벵거가 끊임없이 요구한 기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훈련은 강도 높고 가혹했다. 전술적 의견 충돌은 잦아졌다. 여러 차례 문이 닫힌 공간에서 논쟁이 폭발했고 좌절 속에 목소리는 높아졌다. 앙리는 한번 자신과 벵거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그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어느 쪽도 물러설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나를 몰아붙였다. 앙리는 회상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팠다. 그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다.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아버지 같은 존재에게서 오는 실망은 오래 남는다. 앙리는 충성심과 숨막힘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아스널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벵거가 더 이상 자신을 붙잡기 위해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도 컸다. 당신을 만들어준 사람이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때 그것은 성장일까? 아니면 버려짐일까? 넘버 1. 이반 가지디스 티에리 앙리의 커리어에서 가장 깊은 상처에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라운드 위에 적혀 있지 않다. 이반 가지디스는 아스널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숫자, 구조조정, 장기 계획으로 정의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앙리에게 그 시대는 조용한 퇴장처럼 다가왔다. 대립도 없었고 극적인 파국도 없었다. 오직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한때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대화는 형식적으로 변했고 그를 포함하던 결정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앙리는 클럽이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를 감지했다. 회의는 그의 부재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때 의심의 여지가 없던 그의 영향력은 이제 재무제표의 한 줄처럼 평가되었다. 자신의 위치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모호했다. 그와 가까운 이들에 따르면 한 번의 대화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과거에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말하는 듯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다. 앙리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떠나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가 느끼기에 충성심은 전략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수년이 지난 뒤 그는 이 순간이 축구가 가르쳐준 가장 가혹한 교훈이었다고 돌아보았다. 클럽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자신의 전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존중이 침묵으로 바뀌고 역사가 계획에 의해 밀려날 때 당신이 집이라 불렀던 그곳과는 어떻게 작별을 구할 수 있을까? 결국 티에리 앙리는 원망 속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명확함 속에서 말했다. 이 5개의 이름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관한 것이었다. 각각의 상처, 각각의 균열, 각각의 침묵은 골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던 이후의 그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위대함이 트로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견뎌낸 실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앙리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떠났으며 원한 대신 교훈을 품고 갔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하나의 생각이 공기 속에 남아있다. 전설들조차 침묵 속에서 피를 흘린다면 축구에서 가장 밝은 미소 뒤에는 아직 얼마나 많은 말해지지 않은 상처들이 숨겨져 있을까?